안녕하세요. 강남 아이디안과 김영준 원장입니다. 수능이 이제 한 70일 정도 남았어요. 준비들 다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수능 본 거 정말 까마득해요. 저는 또 수능을 2번이나 봐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능을 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또 많으실 텐데요. 많이 생각하는 게 성형수술이랑 시력교정수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제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키가 안 크면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키가 크면서 눈동자가 커지기 때문에 근시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키가 안 크는 나이가 이제 만 18세 되면 이제 키가 안 크죠. 보통 고3 때 만 18세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없습니다. 근데 혹시나 뭐 계속 키가 크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뭐 20살, 21살까지 키가 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6개월 전 또는 1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 키가 더 컸다면 시력교정 수술은 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만 16살이든 만 17살이든 성장이 멈췄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당연히 성장이 멈추면 시력교정 수술을 하긴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수술하면 공부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도 가능하면 이제 고3 때 끝나고 하시라고 저희가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렌즈는 일반적인 소프트 컨택트 렌즈는 일주일 정도는 끼시면 안 되고요. 수술 전에. 그 다음에 난시 교정용은 한 2주 정도. 드림 렌즈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는 이제 수술 전에는 착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 하드 렌즈도 한 2주 정도는 끼시면 안 되고요. 뭐 렌즈를 끼고 있는 와중에도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수술 직전에는 아까 말한 그 기간 동안은 렌즈 착용을 중단하고 눈을 완전히 정상화 만든 다음에 다시 정밀하게 검사를 받은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 소프트 렌즈 같은 경우는요, 뭐 미용 렌즈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소프트 렌즈도 마찬가지인데 렌즈는 산소 투과량이 떨어져요. 일반 하드 렌즈에 비해서. 그래서 소프트 렌즈를 끼고 오래 꼈던 사람들은 산소 투과가 안 되다 보면 우리 눈의 검은 동자 쪽으로 혈관이 자라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혈관 신생이라고 하는데 각막 혈관 신생이 생긴 사람들은 라식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라식은 우리 눈에 뚜껑을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뚜껑을 만드는 동안 새로 생긴 자리가 혈관이 잘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눈에 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라식을 못 할 수가 있어요. 뭐 렌즈 오래 끼면 라식을 못 한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말 그대로 라식이고, 라섹하는 데는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많이 하는 스마일 라식의 경우는 뚜껑을 만들지 않고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혈관 신생이 있더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요. 일단 제 생각에는 시력교정 수술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눈꺼풀을 수술하면요, 우리가 수술할 때 기구로 눈을 억지로 벌리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성형 한 자리가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눈꺼풀이. 그래서 시력교정 수술은 하고 나서 성형 수술하는 데는 한 일주일 정도 간격만 있으면 돼요. 근데 반대로 눈꺼풀을 이제 수술하는 경우, 쌍꺼풀이든 뭐 앞트임이든 이런 수술을 하는 경우는 최소한 한 달 정도 지나서 눈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좀 붓기가 늦게 빠지는 경우는 2달 정도 기다려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짧은 간격 안에 두 가지를 다 하고 싶다면 시력교정 수술을 빨리 먼저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성형 수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그 하루라는 게 이제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얘기하면 당연히 가능하고요. 한 1시간 정도는 보통 끝나는데 이제 보통 20대들은요, 아벨리노라고 하는 과립성 각막 이영양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아벨리노라는 유전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800명 중에 1명 정도 되는 질환입니다. 유전성 질환이고,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수술하게 되면 각막 혼탁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수술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을 이제 선별하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한 다음에 시행해야 되는 그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한 2-3시간 정도 걸려요. 반나절은 조금 이제 부족할 수 있고, 뭐 오전 안에 끝내겠다 하면 아침 진짜 일찍부터 이제 검사를 시작해야 되고, 아니면 뭐 여유 있게 뭐 하루 안에는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일단 수술은 어쩔 수 없이 조금 규모가 있는 병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게요, 규모가 좀 있어야 좋은 장비들이 좀 세팅이 돼요. 옛날 아주 오래된 장비들을 가지고 수술하는 병원들도 사실 있고, 요즘 최신 기술들은 정말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장비들, 뭐 10년 전에 나온 장비를 하는 것보다 당연히 1년 전에 나온 장비가 훨씬 좋고요. 그런 식의 최신 장비들을 가지고 있는 병원을 선택해야 되는데, 라식 수술 같은 경우는 라식 장비가 굉장히 고가예요.
너무 큰 병을 또 찾을 필요는 없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어느 정도 장비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해서 이제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병원을 가봤더니 한 가지 수술만 하는 그런 병원들이 있어요. 어떤 병원은 뭐 라섹만 하고 어떤 병원은 무조건 스마일 수술만 권하고 이제 수술마다 사실 장단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 장단점을 고려해서 환자분 눈이랑 같이 상의할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